작년 11월 23일 북한이 휴전 이후 처음으로 우리 영토인 연평도에 해안포탄을 발사했습니다.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고 정신적 충격에 시달린 연평도 주민들. 1년이 지난 지금 연평도와 연평도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긴장의 바다가 된 서해의 정세는 어떨까요? 오승은 아나운서가 전망대 초점에서 짚어봅니다. 오늘 오후 2시 34분 북한군이 연평도에서 12km 떨어진 개머리 해안포 기지에서 수십 발의 포탄을 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우리 장병과 민간인 4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파괴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1년이 흐른 지금 연평도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평화롭던 마을은 하루아침에 아수라장이 됐고 주민들은 생활을 이어가지 못할 만큼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제 연평도와 연평도 주민들은 조금씩 활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찾아간 연평도 마을 곳곳은 막바지 복구 공사가 한창이다. 지금 뭐 1주년 되는 게 지금 23일이잖아요, 11월. 예. 지금 뭐 한 80%, 85% 정도는 복구가 지금 완료돼가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포격 피해를 입은 주택 42동 중 32동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해 포격 당시 주민들이 대피했던 방공호. 전기도 안 들어올 만큼 낡은 시설 대신 새로운 대피소 공사가 한창이다. 벽 두께가 1m가 넘고 충분한 식량과 식수 공급은 물론 응급치료 설비까지 갖출 예정이다. 그 폭격 이후에 대피시설을 지금 저희 면 같은 경우에 7개소, 소연평에 1개소, 또 대연평에 6개소, 지금 이제 뭐 주야로다가 지금 이제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도 12월 말까지 이제 완공해서 최신 시설로 지금 이제 대피 시설을 갖추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마을 가운데 초록색 천막을 쳐놓은 이곳. 1년 전 북한의 포탄이 직접 떨어진 주택이다. 이게 당시 모습 그대로 지금 보존이 돼 있는 거죠? 예, 폭격 맞은 그 모습 그 자체입니다. 포격으로 지붕이 날아가고 벽체만 앙상하게 남은 처참한 모습. 안락한 가정집은 하루아침에 폐허가 됐다. 앞으로 이 천막을 걷어내고 유리 건물을 덮어 안보 전시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포격 이후 섬을 떠나 인천의 찜질방과 미분양 아파트를 전전했던 주민들. 올 2월 다시 연평도로 돌아왔다. 영구적으로 떠나신 분은 없어요. 없어요. 다시 다 나갔다 돌아오셨구나. 다시 다 돌아오신 거예요. 또 여기에 생업이 있으시니까 다들. 터전이 여기. 예. 18제곱미터 대여섯 평의 목조 조립주택이 폭격으로 집을 잃은 주민들의 임시 숙소다. 일부는 새 집으로 입주했고 현재 10가구가 이곳에 남아있다. 방 한 칸에 최소한의 살림살이만 갖추고 무더운 여름도 여기서 보냈다. 여긴 진짜 말도 못하게 불편해요. 화장실도 좁고 집도 좁아서 내 식구가 사용하기는 더 힘들어요. 그보다 더 힘든 건 1년 전 그날의 잊을 수 없는 악몽이다. 어느 날 개 갔다 와서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냥 2시 돼서 때리니까 그냥 요렇게 된 저기 앞에서 굴 가다가 헛개 때리니까 그냥 죽는 줄 알았지. 그날 이후 주민들은 극도의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11월 달에 맞고 나서 포사격 여기 떨어지고 나서부터는 그게 되게 민감한 거예요. 아, 얘네들이 또 여기다가 쏠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 소리만 들어도 민감해서. 많이 불안하죠. 평화롭고 아름다운 섬에서 예전처럼 일상을 이어가는 것. 연평도 주민들의 소박하지만 간절한 소망이다. 사람들 맨날 평화가 제일 좋죠. 안전하게 살고. 안전하게 사는 거? 네, 그럼요. 안전하게 사는 게 제일 좋죠. 땅도 벌고 있나요. 조용히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북이나 저희나. 아무 이제 감정 싸움 같은 거 없이 그냥. 제 뒤로 보이는 저곳이 바로 북한 땅입니다.
작년에 북한이 포탄을 발사한 개머리 기지는 이곳에서 불과 1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60여 년간 북방 한계선을 바로 앞에 두었던 연평도지만 지난 1년간의 긴장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 주변의 정세,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이후 2차례 일류신 폭격기를 이용해 서해 상공에서 바다로 공대함 미사일 시험 발사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NLL 근처 우리 해군 함정을 겨냥한 훈련이다. 11월 23일이 연평도 포격 1주년이기 때문에 이에 즈음해서 이런 실험을 했다는 것은 실험 이전에 또 다른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서해에서의 군사적 의지와 능력을 과시한 것. 이에 앞서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천마 대공 미사일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8월에도 북한은 NLL 인근 해상에 해안포 사격을 하며 서해를 또다시 긴장시켰다. 이 가운데 두 발은 용매도와 NLL의 중간 지점에, 세 번째 포탄은 NLL을 넘어 300m 남쪽 우리영에 떨어졌습니다. 남북 관계가 악화되고 서해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의 호전적 언동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의 군부대 시찰 움직임도 여전히 활발하다. 일단 싸움이 벌어지면 침략자들이 정신을 차릴 수 없는 무자비한 타격으로 시도 없이 철저히 경멸소탕함으로써 싸우면 반드시 끝장을 보여야만 하는. 북한의 도발 직후 K9 자주포를 증강 배치했던 우리 군. 지난 6월엔 서북도서 방위사령부를 창설해 해병대 6여단과 연평부대 등 병력 1000여 명을 추가 배치했다. 북한이 포공격을 한다든가 이외에 기습 침투라든가 이런 어떤 그 강력한 대남 군사적 공세 움직임이 보였을 때 그것을 사전 타격을 해서 그런 것을 억제하는 그런 방어 차원에 있어서 창설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우리 영토를 직접 공격한 북한. 연평도 포격으로 서해는 일촉즉발의 긴장이 감돌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서해를 긴장 국면으로 몰아가는 걸까? 세습 과정에서 김정은 후계자를 내세울 때 후계자의 강력한 그 군사적 지도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과시하는 하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해상 도발이라고 볼 수도 있고, 김정은에 대한 군부의 충성을 유도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것, 또 남한의 대북 정책 변화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와 함께 주목되는 것은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재확정과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다. 그러니까 서해 해상의 분쟁을 자꾸 강화를 하는 그런 이유는 역시 미국 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유인하는 그런 또 그것을 또 강제적으로 또 유도하는 그런 측면의 하나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을 부각시켜 미국이 빨리 평화협정에 응하도록 하고 주변 강대국의 관심도 끌려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런 어떤 도발 양상이 그동안 있어왔던 서해 쪽에서의 어떤 해상 도발이라든지 포격 도발이라든지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내륙에서라든지 아니면 강원도 쪽 또는 동해 쪽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른바 강성대국 진입을 앞둔 권력 승계의 과도기. 북한은 군사적 위협과 대화라는 정반대의 불안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위기가 고조된 한반도에서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대비 태세와 더불어 남북관계 등 대외 전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